NEJM이라는 유명한 의학 논문에 실렸던 트럭 운전자의 사진인데요. 햇볕을 받은 쪽이 반대편에 비해 현저히 주름이 심한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피부 러닝메이트 염색 코스모 의원 대표 원장 김정원입니다. 여러분, 선크림 잘 바르고 계신가요? 대부분 색소 침착과 노화를 막기 위해서 선크림 많이들 잘 바르시는데요. 오늘은 자외선이 피부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그리고 올바른 선크림의 선택과 사용법까지 제대로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대기층을 뚫고 들어오는 자외선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UVA와 UVB인데요. UVB는 파장이 짧고 에너지가 강해서 피부 표면을 빨갛게 태우고 주근깨나 기미 등의 색소 침착을 유발하는 파장입니다. 햇볕에 오래 노출되었을 때 피부에 화상을 입히는 주범이 바로 UVB이기도 합니다. UVA는 파장이 길어서 피부 깊숙한 곳까지 쉽게 침투할 수 있어 멜라닌 생성을 촉진하고 피부 속의 탄력 섬유인 콜라겐과 엘라스틴을 파괴하여 장기적으로 노출 시에는 주름, 피부 탄력 저하를 일으키게 됩니다. NEJM이라는 유명한 의학 논문에 실렸던 트럭 운전자의 사진인데요. 햇볕을 받은 쪽이 반대편에 비해 현저히 주름이 심한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런 자외선으로부터 피부를 보호하기 위한 간단하고 효과적인 방법이 바로 선크림입니다. 선크림은 피부 위에서 보호막을 만들어 자외선을 막아주는데요. 크게 물리적 차단제와 화학적 차단제, 그리고 이 두 가지를 합친 혼합 자외선 차단제가 있습니다. 흔히 소비자들 사이에서는 무기자차와 유기자차라는 표현을 더 많이 쓰시는데요. 물리적 차단제는 징크옥사이드, 티타늄 디옥사이드 같은 미네랄 입자가 피부 표면에 얇은 막을 형성해서 자외선을 거울처럼 반사합니다. 바르자마자 효과가 생기고 민감성 피부에도 자극이 덜하다는 장점이 있어서 기미나 피부염이 있는 민감성 피부, 아이, 임산부, 레이저나 시술후에 민감해진 피부라면 무기자차를 추천드립니다. 하지만 빛을 반사시키는 광물질을 바르다 보니 피부에 하얀 자국이 남는 백탁 현상이 생기거나 다소 무겁게 느껴지실 수 있죠. 유기자차는 옥시벤존, 아보벤존 등의 성분이 피부보다 먼저 자외선을 흡수한 뒤 열로 바꾸어서 방출되는 화학적 자외선 차단제인데요. 질감이 가볍고 투명해 발림성이 좋다는 장점이 있지만 민감성 피부라면 열감과 자극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성 피부, 메이크업을 자주 하는 사람, 백탁이 싫은 사람에게 추천하고 유기자차의 경우 바르고 나서 30분 정도 지나야 충분한 효과가 발휘됩니다. 요즘은 발림성, 차단력, 자극 최소화를 모두 고려해 두 가지를 합친 혼합 자외선 차단제도 많아서 자신의 피부 상태에 따라 골라서 바르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종류를 알았다면 실제로 제품을 고를 때 가장 먼저 보실 건 SPF와 PA 지수입니다. SPF는 피부를 빨갛게 태우고 손상시키는 자외선을 막아주는 정도를 의미합니다. 피부가 손상될 정도로 강한 일광 노출 시에 더 중요한 수치가 되겠죠. SPF 30은 UVB가 약 97% 정도 차단되고 일상생활, 출퇴근, 실내외 이동 정도에 적합합니다. SPF 50은 UVB가 약 98% 차단되고 바닷가, 등산, 야외 스포츠처럼 햇볕이 강하고 오래 노출될 때 추천드립니다. 유리창을 통해서 햇빛이 들어오잖아요. 여기에 자외선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UVB는 유리창을 통과할 때 대부분 차단되지만 UVA는 대부분 통과합니다. 실내에서 생활을 오래 하시는 분이라면 자외선 B는 유리창이 차단해주기 때문에 UVA를 차단해주는 정도인 PA 수치가 더 중요한 수치가 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실내에서는 SPF는 30 정도로 높지 않아도 되지만 PA+++ 이상의 등급의 차단제를 사용해 주시면 노화 방지에 도움이 됩니다. 또 선크림은 차단막을 만들기에 충분한 양을 바르고 자주 덧발라 주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얼굴 전체를 기준으로 성인 손가락 2마디 길이 또는 500원짜리 동전 1개 크기가 적당하다고 하는데 저는 그냥 가능하면 넉넉하게 화장 전에 2번 정도 덧발라 주시면 좋다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표기되어 있는 정도의 선크림의 자외선 차단 효과는 2-3시간 후면 떨어지기 때문에 가능한 자주 덧발라주시는 것도 필요하겠습니다. 실제로 많은 여성분들이 화장 때문에 선크림을 덧바르지 못하시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럴 때는 자외선 차단 기능이 들어간 쿠션이나 비비크림 등의 화장품을 덧발라주시는 것도 도움이 되고 양산, 모자 등의 물리적 차단을 함께 이용해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선크림은 폼 클렌징만으로는 깨끗이 세정되지 않는 경우가 많아요.
많아요. 잔여 선크림이 모공을 막아서 트러블을 일으킬 수 있는 만큼 이중 세안을 해주시는 것이 좋은데요. 제가 권해드리는 이중 세안법은 클렌징 밀크나 클렌징 로션과 약산성 클렌징 폼의 조합입니다. 대개 여드름이 많은 10대, 20대 분들은 클렌징 오일과 지성 피부용 클렌징 폼의 조합을 많이 쓰시는데요. 이런 경우에 피부 장벽이 지나치게 씻겨서 가려움이나 각질, 오히려 트러블을 키우는 원인이 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피부염을 선크림이 악화시킬 수 있고 강한 햇볕 노출이 아니라면 바르지 않으시는 것을 권고드립니다. 이럴 때는 양산이나 선글라스, 모자, 긴팔 등으로 물리적 차단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야외 활동을 오래 하시거나 꼭 선크림을 발라야 한다면 무기자차 성분을 추천드립니다. 선크림을 꾸준히 바르는 작은 습관 하나로도 10년 후에는 엄청난 차이를 만들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